충분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국물을 꼭 챙겨, 따뜻한 물과 따뜻한 국을 꼭 준비를 하시고요. 또 밥은 약간 찰진 게 좋습니다. 약간 찰진 거. 그래서 식사도 역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 게 좋고요. 또 식곤증 있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많이 먹어도 5교시 때 졸리니까 조금 중업밥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조금씩 중간중간 먹는 방법도 식곤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의 옛날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교수님은 고3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요? 저는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 수험생 더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부량도 요즘 애들이 많고 우리 네. 때보다. 그런데 체력은 좀 더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음식은 잘 먹지만 운동 부족, 너무 책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체력은 옛날보다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고3 때 몇 시간 공부하셨는데요? 저도 그때는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와서 자취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잠은 그렇게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아마 5시간 전으로 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나 지금이나 공부량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고3 수험생 시절이나 지금. 예, 저는 집에서 그럽니다. 여전히 고3이라고 합니다. 또 저도 책을 많이, 지금 나이가 저도 50이 넘었지만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아마 고3 보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전에 요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은 어떤 이유 때문이셨는지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책 커리큘럼 보면은 우리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했던 게 중학교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오고 또 이 공부 방법 스킬도 옛날부터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또 학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그다음에 그게 돼 있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도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서 수험생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마지막 힘을 꼭 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학문 가운데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도 전공이 법학이시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의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뭘까? 그게 한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한의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좀 빛이 되는 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또 한의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고 또 집안에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가 있나 봐요. 할아버님이 또 옛날에 한약방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한의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수필가로 또 등단을 하셨어요? 네. 그 한의사로서 이렇게 문학을 한다는 게 순수문학하는 게 좀 낯설죠.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관조할 수 해보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통찰의 눈을 갖도록 하는 게 글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보통 좋은 글도 그 훌륭한 영약이 된다고 하죠. 좋은 신령스러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글, 또 향기나는 글을 쓰면서 또 침약, 한약 통해서도 되지만 또 좋은 글로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스필을 하게 됐고요. 지금 또 시공부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좋은 음식에 관한 책도 한 권 쓰셨던데요. 예,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먹는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사계절 건강식품에서 집에서 매일 보는 음식인데 이렇게 환자들이 보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식품은 우리가 의식동원이라고 하죠. 음식과 의는 뿌리가 같다.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이제 수험생 시험이 끝나면 또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또 다른 꿈을 꾸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사철 600을 많이 권합니다. 그 문학책 300권,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을 읽으시면 이분은 어디에 가서라도 삶을 잘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이 그 노벨상 받은 뭐 왕국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로버트 그 허킨스 총장의 공적으로 보는데 그 대학이 노벨상을 한 70명 배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 교양 과목 일환으로 학부를 다닐 때 고전을 100권을 읽도록 권유를 했답니다. 그 고전을 100권을 통해서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자기 어떤 역할 모델을 찾도록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위대한 인물을 고전스에 만나가지고 또 그 위대한 인간이 되라는 의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문사철 600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음식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 참 필요한 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수험생들에게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꼭 권하고 싶으신 정말 컨디션 조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관문이라면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동기부여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강조사항으로 인사 말씀 대신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가지랍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그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습관을 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장전하지 않는 총알과 같다. 그래서 언제 시험이 정해졌듯이 어느 기한이 있으면 1년, 2년, 3년 그런 기한을 잡고 자기 목표를 가지면 언젠가는 그 놓치지 않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되 그 꿈을 향한 과정을 즐기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한의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지 수필가한테 들은 말씀인지 철학자한테 들은 말씀이신지 아무튼 그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 오늘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